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항상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싸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곤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일부 지인도 그렇지만 많은 독자분들이나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번 싸다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 비싸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한 장면, 제가 재밌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증시가 싸다, 한국 증시가 싸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이 싸다고 한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은근히 주변 지인들이 농담 삼아서 던지는 말이 마치 싸다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좀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지인들이 늘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2018년부터 해서 19년 요 기간 중에는 극단적 저평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전 대략 한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저평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2017년에 주가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갈 때도 저평가라고 불렀지만, 저평가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2013에서 16년, 2018에서 19년은 극단적인 저평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을 때는 그저 너는 저평가라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 저평가 수준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된 그 상황은 증시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현상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 여름에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트램펄린 효과가 저평가된 증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2018년, 2019년은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시장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라는 일종의 강한 탄성막에 의해서 지지받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방방이로 불린 트램펄린처럼, 자, 밸류에이션 레벨이 극단적인 저평가에서 눌리게 되면 강한 반발이 나오고, 눌리면 또다시 강한 반발이 나오는 현상이 지난 여름에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났죠. 자, 지금 화면상에 차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증시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크게 눌리자, 자,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 심해졌고, 그 이후에 작은 부담 감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로 증시가 연일 상승하는 강한 탄성이 나오면서 트램펄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 넘는 상승세 나타나면서, 자, 뭐 2200포인트 이제 눈앞에 보게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불과 지난 여름에 종합주가지수가 순간적으로 1900포인트를 붕괴시켰던 것을 감안해 보면은 저 트램펄린 효과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램펄린 효과의 논리적 근거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의 저평가에서 그 논리적 근거가 나타납니다. 자, 왜 시장의 저평가가 논리적 근거가 되느냐?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장을 지나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자, 점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더 이상 하락한다면 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라고 싶은 영역에 들어가면 저가 매수세가 출현하게 되고, 시장이 더 하락하면 이 저가 매수세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악재가 발생해도 시장이 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강한 스프링을 누르듯이 살짝 눌린 듯 하다가 바로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최근에 미중 무역 합의가 걸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도 지금 한국 증시가 눌리면 바로 저가 매수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강한 하방 경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옆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램펄린처럼 눌린 이후에 강한 반발력이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장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장 저평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트램펄린 효과, 트램펄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상이 지난 여름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밸류에이션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 PBR 밴드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 PBR 밴드를 90년대 초부터 자료부터 해서 쭉 추적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시장 PBR 밴드 추이를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아래쪽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최저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최저점 시절의 시장 PBR 레벨입니다. 자, 그 레벨만큼 시장 PBR을 작도했을 때의 밴드가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직선이고요. 그리고 상단선은 07년 기준 2007년이면은 최근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화려했던 랠리가 있었던 시기죠. 2007년의 시장 PBR 수준을 밴드로 만든 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밴드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자, 아직도 이 시장 PBR 밴드 하단선에서 작년에 이탈한 이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부터 제가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말씀드린 논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거의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초에 시장 PBR 수준인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초 증시면은 난 정말 투자할 거야 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군중들은 투자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저평가 수준은요, PBR뿐만 아니고 배당 수익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시장 은행금리, 우리가 은행 가서 1년짜리 예금 가입할래요? 그러면요, 자, 1% 중반에 금리를 줍니다. 정말 박하죠. 그런데 지금 상장사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2%대 뭐 좀 못 미치거나 아니면 조금 넘거나 그럴 텐데, 자, 은행 예금보다 확실히 높아요. 자,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확실히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 뭐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가끔씩 뭐 1년 중에 중간에 잠깐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넘어섰네 하는 시기는 있었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지금의 시장 저평가는 뭐 PBR 밴드뿐만 아니고 배당 수익률 많은 측면에서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장이 하락하면 강한 반발력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몇 년 사이 2012년 뭐 그 이후부터 해서는 계속 시장이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시장이 고평가됐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언제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러펀드 이성수는 맨날 증시가 상승한다고만 하고 저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시장이
비싸진다고 언제나 말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고 나서 시장이 싸다 비싸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현재 2019년 기준 시장 PBR 최하단선은 2316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2200 근처까지 갔지만 모자라요. 그 최하단선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자, 시장 PBR 1배라는 시장 PBR 1 수준이라고 우리가 저평가된 기준으로 보는 그 수준이 주가지수 2464포인트인데 자, 지금 주가지수대에서 10%는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겨우 저평가된 영역에서 벗어났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극단적인 고평가, 정말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상단선은 4312포인트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한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가장 2007년 최고점 수준의 PBR 레벨이다 그러면 4312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최저선과 최고, 그 중간 영역은 3300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예전에 2011년, 2010년 요 시기 때 이 중간선을 통과했었고 2000년대 초중반 강세장에서 이 중간선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3300포인트 부근에 가게 되면 혹은 심리적으로는 아마 3000포인트가 어떤 3300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정도 부근에 가게 되면은 제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싸요 싸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000포인트 부근에 가면은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졌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계적으로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의 저희 이론 현금 비중을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때 되면은 이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자산 비중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군중심리가 붙으면 순식간에 확 달아오릅니다. 자, 최근에 1, 2년 사이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2년 전에 가상화폐 광풍 때도 그렇고, 한번 불이 붙으면요, 이 군중심리는 한꺼번에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주가지수가 4000포인트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제가 아마 지금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이제 고평가돼 있으니 안전자산 비중을 몇 % 이상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4000포인트. 자, 어딥니까? 대략 요 정도 수준이죠. 뭐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만 나중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제가 좀 세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저평가의 영역에서 눌렸다? 그럴 때는 괜히 패닉에 같이 빠지지 마시고 눌렸다 그러면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현명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성공 투자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증시 토크 주제를 미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 12월 들어서 소형주가 스몰캡이 정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내일 증시 토크에서 좀 진지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스몰캡에서 많은 투자하고 계신데 요즘 성과가 좀 안 나서
답답하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